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마 책을 보시면 이제 리눅스의 일반이라고 해서 이제 리눅스의 개요가 나올 겁니다. 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책의 어느 부분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면서 체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리눅스의 특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특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눅스라는 거는 이제 오픈소스. 필기는 하지 마세요. 필기하는 시간 아니고 그냥 앞에 보세요. 필기 따로 하지 말고 책의 어느 부분을 하는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운행 그대로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리눅스의 특징 이어서 할게요. 오픈소스 운영체제이다. 리눅스는 오픈소스 운영체제예요. 누구나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멀티유저. 멀티유저라고 하면 다중 사용자를 말해요. 그리고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는 다중 작업을 뜻합니다. 이게 되는 운영체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중 스레드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운영체제이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운영체제 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씩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필기를 이렇게 앞에다가 해드릴 때가 있고 안 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필기를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적을 게 너무 많다 보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교시가 한 교시가 끝나고 난 후에 그 해당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줄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 시간 끝나고 잠깐 한 보는 시간 뭐 10분 드릴 때 그때 한번 쭉 훑어보고 아 이런 내용 설명을 했구나. 그리고 여기에 장단점이라고 했지만 제가 여기다가 리눅스의 장단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너무 길면은 이거를 그냥 제가 이제 말로 설명만 하고 따로 정리를 해서 올릴 수 있어요. 그거는 참고만 하세요. 자, 그래서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제 장단점을 보면은 자, 리눅스는 이제 유닉스와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하다 라는 거. 그리고 리눅스는 이제 PC용 운영체제보다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 있죠? 하드웨어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리눅스는 오픈 소스 운영체제. 그리고 단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오픈 소스 운영체제잖아요. 이게 공개됐다라는 거예요. 자, 공개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자, 문제점이 이제 발생했을 때 어떤 기술적으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한글 지원이 좀 미흡합니다. 아무리 한글 지원을 잘 한다 해도 요거 자체는 좀 미흡합니다. 자, 이게 이제 리눅스의 개요입니다. 리눅스의 개요고요. 제가 요거는 정리를 해서 좀 바로바로 올려서 볼 수 있게 홈페이지 좀 업로드 할게요. 어, 1일차 내용 그러니까 수업 페이지 보면은 제가 추가를 해놨는데 안 보이시면은 새로 고침 한번 누르시고요. 1일차 수업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 시간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줄 거예요.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했던 게 리눅스의 특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좀 적어봤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자, 리눅스는요 디렉토리 종류와 특징이 있는데, 자, 디렉토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폴더들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폴더 있죠? 이런 폴더를 가지고 리눅스에서는 디렉토리라는 말을 써요. 자, 아무튼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냐? 이 리눅스의 디렉토리의 종류가 뭐가 있고 그 종류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파일 시스템이 있는 최상위 디렉토리, 이거를 보고 이제 우리는 루트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게 보인다? 루트 디렉토리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모든 디렉토리, 그러니까 파일들이 이렇게 디렉토리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최상위에 있는 디렉토리를 루트 디렉토리라고 해요. 얘가 이제 뭐냐면은 모든 디렉토리의 출발점이 되겠죠. 동시에 뭐가 된다? 다른 시스템과의 연결점이 되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다? 루트 디렉토리다. 그 다음에 요 부트라고 하는 부트 디렉토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부트 디렉토리로 부팅 시에 커널 이미지의 부팅 정보 저장 파일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한 번씩 이게 왜 엄청 딥하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실기나 이런 게 있으면은 되게 하나하나의 내용을 다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많으면은 하나하나 더 설명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어느 일정 부분은 내가 외워야겠죠, 또. 그쵸? 간단하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빠르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은행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 말인지 많이 모르는 분들도 많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부트 디렉토리는 이런 거구나, 루트 디렉토리는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쭉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디렉토리도 있는데, 우리 시스템 정보 디렉토리이면서 커널 기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실행되는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 사용되는 장치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이거는 공유 라이브러리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또 역할은 커널의 모듈 파일들과 프로그램 실행을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저장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빈이라고 하는 이제 디렉토리가 있는데, 얘는 자, 리눅스는 이제 모든 게 다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명령어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디렉토리를 말해요. 그리고 자, 루트 사용자와 이제 일반 사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의 디렉토리. 그러니까 리눅스에는 이제 최종 관리자라고 해서 루트라고 하는 사용자가 있고요. 그 루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일반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요 사용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의 디렉토리를 요 디렉토리라고 한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스템 디바이스 파일들을 저장하는 디렉토리. 예를 들면은 하드디스크 장치 파일, CD롬 같은 장치 파일을 저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리눅스에서요, 여러분들이 ETC로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환경 설정에 관련된, 그러니까 설정에 관련된 어떤 디렉토리다. 그러니까 시스템 환경 설정 파일을 저장하는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가 어떤 네트워크와 관련된 뭔가 설정을 바꾸려고 해 라고 하면은 ETC로 시작을 해요. 보통 이렇게 ETC의 뭐뭐뭐에 뭐뭐에 뭐뭐뭐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리눅스에서 ETC를 시작하는 거는 설정 파일에 관련된 것일 거다라는 그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거는 시스템 관리자용 홈 디렉토리예요. 이렇게 말해요. 꽤 많죠? 너무 많으니까 한번 읽고 가죠. 어디까지냐? 루트까지. 한번 올려놨으니까 거기까지 이제 올려놓은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설명을 계속 하다 보면은 보면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올려놓은 거 한번 내용 보시면서 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책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루트 디렉토리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관리자용, 이 디렉토리는 관리자용 시스템 표준 명령어 또는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실행 명령어를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고요. 유저는 이 디렉토리는 사용자 디렉토리로 이제 사용자의 데이터나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 디렉토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용자가 한 명 생길 때마다 이 홈 디렉토리가 하나씩 생깁니다. 사용자마다. 사용자 계정 디렉토리로 계정들의 홈 디렉토리.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 있죠? 루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들은 그냥 일반 사용자라고 보시면 돼요. 권한이나 뭐 이런 어떤 거를 부여하기 전까지 사용자들이 로그인 시에 처음으로 위치하게 되는 디렉토리.
를 디렉토리라고 한다. 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변 자료를 저장하는 디렉토리, 로그 파일이나 또는 메일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렉토리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 작업을 할 때 이니시로 생성되는 파일을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읽기와 쓰기가 허용이 되고요. 자, 시트키비트 설정을 해서 이제 어떤 파일의 이제 소유자만이 자신의 소유 파일을 지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파일이 이제 있는데 이 파일이 1번 이제 사용자 거야. 그럼 이건 본인 소유잖아요. 이 사람만 이 파일에 대한 어떤 삭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운트. 자, 이거는 파일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운트 할 때 사용을 한다. 이 디렉토리를 사용하고요. 다음 로스트 파운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내부에 결함이 만약에 있는 이 파일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는 디렉토리를 말합니다. 디렉토리의 종류는 한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추후에 뭐 빠진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서 더 추가를 좀 더 해주세요. 아무튼 여기까지 딱 한 거는 일단 업로드는 해놨습니다. 업로드 해놨고요. 한 2분 남았는데 이거 2분 동안 남은 거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올려놓는 거는 한 번에 다 올려놓을 겁니다. 현재 리눅스의 개요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리눅스의 이제 라이선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요 라이선스 종류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좀 설명할 게 길어서 길다라기보다는 다 영문이라 짧게 설명하고 이제 올려드릴게요. 자, 이 그누라고 하는 거는요, 유닉스가 아니고 유닉스가 아니다라는 거의 약자예요. 그누 랏 유닉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라고 있는데 FSF라고 하는데요,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대략 날짜로는 뭐 1985년 이제 리처드 스톨만이 설립한 재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라고 하는 거는 FSF. 그 다음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이거는 이제 우리 말 그대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예요. 이거는 이제 1900년대 후반에 이제 일부의 이제 커뮤니티에서 자유 소프트웨어 대신에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이제 이 용어를 사용을 하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GNU GPL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너럴 퍼블릭 라이센스라고 하는데, GP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에서 아까 설명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프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GP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레저 제너릭 퍼블릭 라이센스라고 해서 LGPL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위에 있는 GPL보다는 훨씬 완화된 조건의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 LGPL이 적용된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해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 그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BSD 버클리 소프트웨어 라고 하는데 디스트리버션이라고 하는데 요 라이선스라고 하는데 자 버클리 캘리포니아 이제 대학의 자유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그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파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치 라이선스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 라이선스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MIT라고 있는데 MIT 라이선스는 자 BSD 라이선스를 기초로 작성이 된 BSD 계열 라이선스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NPL 라이선스는 이제 이 NPL 라이선스의 특징은 소스 코드와 실행 파일의 이 저작권을 분리했다 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리눅스의 이제 라이선스에 대한 종류가 있고요. 자, 필기 안 해도 되니까 필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기본 이제 리눅스 설치하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자, 리눅스의 이제 설치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리눅스의 설치 파일은 이제 해당 배포본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리눅스는 어떤 하나의 제품 그리고 한 종류의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리눅스의 배포판마다 설치 환경 그리고 설치하는 어떤 과정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리눅스의 설치 유형은 배포판마다 다르긴 한데 패키지에 따라서 데스크탑 또는 서버 또는 사용자 정의형으로 구분을 짓고 있고요. 설치 전에 이제 어떤 우리 시스템에 있는 파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백업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멀티부팅 시스템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면은 현재 운영체제 배포 미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부팅 드라이브의 드라이브를 다시 파티션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운영체제 부트로드를 다시 설치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경우에는 또 운영체제 전체를 해당 파티션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리눅스 설치를 위한 하드웨어의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드웨어의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호환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설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자, 리눅스를 설치할 때 이제 제일 처음에 초기 화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설치에 대한 초기 화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선택하는 이런 화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파티션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의 선택은 어떤 걸로 줄 건가,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뭘로 설정을 할 건가에 대해서 나와요. 이런 것들 리눅스를 설치할 때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설명한 게 리눅스 설치할 때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 설치하기 위한 하드웨어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다. 개요는 좀 전에 설명했고, 라이선스 종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된 걸 또 올려드릴게요. 자,
올려놨으니까 업로드 해놨으니까 새로 고침만 해서 보시면 된다. 이제 우리 수업 페이지 보면 제가 파티션이라는 얘기를 잠깐 아마 나와 있을 건데 내용이 파티션이라는 거거든요. 설치 개요 거기에 이제 파티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파티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파티션에는 파티션의 특징과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파티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물리적인 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 디스크로 분할하는 거를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티션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주 파티션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확장 파티션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논리 파티션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스왑 파티션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자, 파티션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하나의 물리적인 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디스크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고요. 자, 주 파티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팅이 가능한 기본 파티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디스크에 최대 4개의 주 파티션으로 분할이 가능하고요. 자, 하나의 디스크를 4개 이상의 파티션으로 사용해야 할 때 이제 하나의 확장 파티션을 설정을 해서 확장 파티션 안에 여러 개의 논리 파티션을 분할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이제 뭐라고 한다? 주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자, 확장 파티션이라고 하는 거는 주 파티션 내에 생성을 하고요, 하나의 물리적 디스크에 한 개만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파티션의 번호는 1번부터 4번이 할당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의 영역을 위한 게 아니라 논리 파티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 파티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장 파티션은 주 파티션 내에 생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왜? 근데 이제 논리 파티션은 이제 확장 파티션 안에 생성이 되고요, 논리 파티션은 12개 이상 생성하지 않는 거를 좀 권고하고 있고요. 5번 이후부터는 번호가 붙어요. 그게 논리 파티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왑 파티션이라고 하는 거는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영역이고요. 주 파티션 또는 논리 파티션에 생성을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부족한 메모리 용량을 하드디스크로 대신 리눅스 설치 시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영역을 스왑 파티션을 무조건 설치해야 되고요. 스왑 영역의 이제 크기는 메모리의 한 2배 정도를 설정하게끔 조금 권고되어 있습니다. 스왑 파티션은 이게 이제 파티션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런 것들. 자, 짧게 설명을 하고 내용은 바로 올려놨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파티션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디스크와 장치명에 대해서 또 볼 건데, 자, 이 분할된 파티션은 디스크의 장치 파일명 뒤에 숫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자, 리눅스에서 파티션을 만들고요, 마운트 할 때 지정된 디바이스의
0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을 좀 보면은, 이 파일 시스템은 운영체제가 파일을 시스템의 이제 디스크 파티션상에 구성하는 방식을 말해요. 그리고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파일을 저장하게 규칙 방식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파티션에 이제 파일이 만약에 파일 시스템이 없으면 파일 시스템 생성을 이제 거쳐야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리눅스는 이제 고유의 이제 파일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일 시스템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죠. 제일 처음에 설명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파일 시스템이고요. 자, 업로드는 다 해놨어요. 업로드 할 때마다 이 메모장에 있는 내용은 지워질 거예요. 자, 그다음에 LVM이라고 해서 줄임말인데 로지컬 볼륨 매니저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합쳐서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한 개의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요. 작은 용량의 하드디스크 여러 개를 큰 용량의 하나의 디스크처럼 사용하고요. 얘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서버를 운영을 하면서 대용량의 별도 저장 공간이 필요할 때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수 개의 디스크를 묶어서 사용을 하고 파티션을 이제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뭐다? 로지컬 볼륨 매니저 LVM이다. 계속 올려놓고 하고 있으니까 수업 페이지 계속 보세요. 그 다음에 레이드. 자, 이 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수 배열 독립 디스크의 약자입니다. 여러 개의 물리적 디스크를 하나의 논리적 디스크로 인식을 해서 작동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말해요. 여러 개의 이제 하드디스크에 일부의 중복된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하는 기술을 레이드라고 하고요. 이 레이드의 종류에는 하드웨어 레이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레이드로 나뉜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레벨에 따라서 이제 저장 장치의 신뢰성을 높인다거나 전체적인 성능을 좀 향상시키는데 어떤 이런 다양한 목적들이 있어서 만족을 시킨다라는 거. 이제 근데 각 레벨의 장점을 합친 레이드의 구성으로는 대표적으로 레이드 제로 플러스 1과 레이드 요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구성 대표적으로는 이게 레이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의 분할이 있는데 이제 F디스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F디스크는 이제 파티션 테이블을 관리하는 명령어입니다. 관리하는 명령으로 리눅스의 디스크 파티션을 이제 생성, 수정, 그리고 삭제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유틸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명령어가 존재하는데 A, L, M, T, W, P, Q 이런 명령어들이 존재합니다. F디스크에는 자 여기까지 이제 어떤 내용 한 거냐면은 제일 처음에 한 번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올려놓고 메이드까지 했죠. 파티션 분할이랑 거기까지 올려놨는데 수업 페이지 보시면은 좀 크게 이제 좀 보면은 리눅스의 이제 라이선스에 대해서 했고 크게 나눠보면은 그 다음에 뭐 있죠? 기본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유형은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리눅스 설치를 위한 하드웨어의 정보를 파악, 그 다음에 리눅스를 이제 설치하는 거, 파티션이란 무엇인가, 종류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고 특징은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했고, 그 안에 이제 뭐 디스크와 장치명은 어떻게 쓰이고 있고, 파일 시스템 뭔가, 그 다음에 LVM 뭔가, 그 다음에 레이드라고 하는 건 뭔가, 그 다음에 파티션의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 F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뭘 하는 녀석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올려놨어요. 아마 책으로 보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했던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요거 한 10분 보시고 50분에 쉬었다 하겠습니다.